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수정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에 이은 또 즐겁고 기쁜 새로운 소식들로 또 한 주를 가득 채우면서 또 즐거운 수다를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수상 이후에 보여주시는 작가님의 행보가 작품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글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울림을 주시는 작가님은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한 주였고요. 글과도 더 가까워지고 작가님의 삶도 좀 많이 닮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책 몇 권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사두었던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책들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좀 들춰볼 생각이고요. 제가 어제 유희경 작가님의 북토크를 다녀왔거든요. 유희경 작가님의 책을 조금 구매를 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이라는 책입니다. 배수아 작가님은 제가 번역가로 가장 먼저 만난 것 같아요. 예전에 페르난드 페소아의 불안에서도 읽었었는데요. 그때 번역가도 배수아 작가님이셨고 그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책을 이제 구매하게 되었고요. 얼마 전에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자라는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배수아 작가님의 번역서여서 제목도 마음에 들어서 이제 빌려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소 생소한 그런 서사와 흐름이었긴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매력적인 조금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매혹적이다라고 할 만큼 되게 근사한 작품이었어요. 익숙한 산문의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글,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자유롭게 서사를 이어가고 걷기와 쓰기가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작가의 내면을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었는데요. 아마도 배수아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뭔가 유려한 시적 흐름의 번역이 그 책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수아 작가님의 번역 덕분에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전 손택이나 프랑수아즈 사강, 버지니아 울프, 리베카 솔릿 같은 작가를 좋아하시는 독자분이라면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멋진 책이었습니다. 로베르트 발저는 프란츠 카프카나 헤르만 헤세 같은 작가들이 사랑한 소설가였다고 하고요. 뭔가 이제 우울하고 비극적인 서사를 쓰는 작가이긴 하지만 그 인간적인 고뇌가 굉장히 진실하고 약간 숭고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작품 자체가 좀 신비로우면서도 황홀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거든요. 안타깝지만 사후에 작품 세계가 재평가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독일 문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가라고 하네요. 국내에는 번역서가 많지는 않아서 더 배수아 작가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깨알 홍보를 좀 해드렸고요. 이 책은 배수아 작가님의 이제 첫 번째 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름만 굉장히 익숙한, 오랫동안 이름만 알고 있다가 뒤늦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김연수 작가, 정지아 작가, 은유 작가님 같은 분들이세요. 아마 이제 배수아 작가님도 그런 작가님들의 반열에 올라오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이름이지만 이제 첫 번째로 이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소설가이자 번역가라고 되어 있고요.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1993년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님이세요.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에서 번역하신 거 소개되어 있고, 프란츠 카프카의 꿈, 네, 이 작품도 번역을 하셨네요. 이 작품도 읽어보고 싶네요. 네, 그 외에 작가님께서 번역하신 번역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요. 재미있게도 작가님께서는 글쓰기 전에 1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특이한 작가의 이력인 것 같고요. 너무 안 어울리는 직업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약간의 동질감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살 때만 해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읽기와 쓰기, 작가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네, 쓴 산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더 반갑고 더 궁금해지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와 관련된 책 요즘 많이 읽고 있어서 또 반갑고요. 작가님께서는 독일에 아주 작은 정원이 딸린 그런 집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름과 가을을 네, 독일에서 보내면서 글과 번역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국과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 어떤 삶의 패턴도 또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자라는 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많은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연인이라고 하는 네, 제목의 글입니다. 30년이 지난 뒤 연인을 만났다. 한동안 베를린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된 나는 어느 날 순전한 호기심과 충동으로 소파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책장의 가장 아래 칸을 살펴보았다. 커다란 소파를 치우자 먼지로 덮인 책들이 나타났다. 마르코 폴로 여행 안내서, 심농 추리소설, 지나간 심포지엄이나 행사용 자료,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이노우에 야스시의 소설, 장준의 폴볼스 등의 책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나는 마리그리트 지라스의 연인을 발견했다. 라는 네, 글로 시작하는 네, 책입니다. 마리그리트 지라스 연인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글일 것 같아요. 제목도 연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글을 쓰고 어떤 글을 읽으셨는지 또 작가로서의 삶은 어떠하신지 이 책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릴 이 책은요. 제가 무척이나 애정하는 네, 작가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네, 에세이인데요. 네, 고닉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작가님이시고요. 글이 너무너무 좋죠. 뭔가 예리하고 날카로운 관찰과 묘사, 어떤 심리적인 내용 다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글이면서 인간적인 따스함도 놓치지 않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뉴욕에서 나고 자란 작가이면서 비평가이고 저널리스트이고 에세이스트인데요. 올해로 89살이나 되셨더라고요. 네,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글을 쓰시는 인간이 가진 지성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네, 이겨낼 수 있는지를 또 글로 보여주시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대 정도의 사나운 애착이라는 작품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해서 좀 늦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0년대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라는 작품으로 사랑을 많이 받게 된 작가이고 저도 그 작품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작정하고 읽는 자는 늙지 않고 영원히 성장한다 라는 말 남겨주셨고 저도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도 무작정 그냥 읽어가면서 천천히 나이 들어가고 또 영원히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은 아무래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라는 작품이었고요. 사나운의 착과 짝없는 여자와 도시 굉장히 좋았고, 비비언 고닉의 선집 중에 2권이고요. 이 끝나지 않은 일이 그 선집 마지막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 역시 고닉의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닉이 책을 읽는 삶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다시 읽기에 대한 단상을 담아놓은 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90을 바라보는 고닉이 20대에 그리고 50대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도 또 읽기에 대한 책이라서 또 엄청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은 책인데요. 네. 그러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내 경험으론 인생 초년에 중요했던 책을 다시 읽다 보면 긴 의자에 누워 정신분석을 받는 느낌이 들 때가 꽤 있다. 단연간 마음에 품었던 서사가 느닷없이 불려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심각한 의문점들을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네, 뭔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었을 때 긴 의자에 누워 정신분석 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 우리가 또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저는 가끔 책을 읽으면서 이 책 내가 10대 읽었으면 20대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 삶이 좀 꽤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책을 좀 많이 제대로 읽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10대, 20대에 읽어야 특별하게 다가오는 책들을 놓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좀 되게 슬프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과거의 기억으로 또 되돌아가서 정신분석 혹은 정신상담 받는 것처럼 저를 되돌아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문장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고 어떤 이야기로 또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비비언 고닉의 글이 좋은 이유는 굉장히 짙은 자국을 내어서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날카로운 자국들을 남기는 것 같아서 좋거든요.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놓치진 않는 그런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자국을 남기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책도 얼른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3번째 책은 펼친 면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여기 부제로 지금 한국의 북디자이너라는 북디자이너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한 책인데요. 어떤 그 시각 문화 연구자라고 하는 전가경 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북디자이너 11명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엮은 인터뷰집, 대담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선택할 때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책이 그 한 경우일 거고요. 작가에 대한 정보나 다른 이들의 평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또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전자의 경우에 우리가 책의 디자인이나 책의 제목이나 어떤 책이 가지고 있는 물성들이 독자가 그 책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북디자이너
북 디자인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자와 어떤 책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 못지않게 저는 책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책에 대한 정보, 작가에 대한 정보 전혀 없더라도 단순히 멋진 제목을 달고 나온 멋진 만듦새를 가지고 있는 책은 선택하게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제목이 굉장히 근사한 책을 선택할 때에는 위험성이 따르지만, 제목도 굉장히 멋지고 만듦새도 멋진 책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이 책을 제가 선택했을 때에도 제목이라든지 책의 만듦새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도서의 표지 디자인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편집으로 또 시선을 끄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책 디자인은 책의 내용이나 작가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잘 표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어떤 책 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만으로도 저는 독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독특하고 또 아름답고 또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책을 구매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열화당에서 출간되는 존 버거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책들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을 디자인하셨던 분이 박소영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존 버거 책 디자인이 여기 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결혼식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피크닉 갤러리에 가서 1층에 있는 편집숍인가요? 작은 편집숍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 책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존 버거의 책이기 때문에 구매했던 이유도 있지만 책이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하면서 이때 박소영이라고 하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나게 되었고, 열화당에서 이제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10년 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요.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책 소개해드리면서 1인칭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혼 작가님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그 표지 디자인이 동신사로 소개가 되어 있었고, 표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편집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이렇게도 책을 재미있게, 그리고 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유쾌하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디자이너신 김동신 님도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책을 또 잘 골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 필링스라고 하는 책을 김동신 디자이너 분께서 디자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은 내용도 모르고 작가도 모르고 한데요, 이 디자인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 하고 구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못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이 책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색깔과 톤과 이 섹션을 나눈 것과 이 알파벳
타이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컬러와 이제 어떤 서체라고 해야 되나요? 타이포그래픽을 활용한 디자인도 심플하고 강렬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런 디자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작가들이 글을 쓸 때 필요한 어떤 작가로서 어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저는 책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으로 이 책은 꼭 내가 소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박소영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책에 세상에 해가 되지 않고 오래 남는 책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책을 만든다고 소개가 되어 있고, 이 철학과 이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작품의 느낌 너무 잘 어울린다. 그 어울리는 부분들이 독자에게 잘 전달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김동신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험적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시는 그 작가님의 어떤 정신을 책의 만듦새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에서 주는 어떤 느낌과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9분의 디자이너 분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오셨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담고 있을 것 같아서 또 기대되는 책이라서 그냥 한 분 한 분 느리게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너무 잘 골랐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또 세 번째 책 소개해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같이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유희경 시인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와 오기라고 하는 9월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난다 출판사의 시적절 시리즈 9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에 한종원 작가님이 쓰셨고 9월에 유희경 작가님께서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유희경 작가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요. 책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위트앤 시니컬 서점이 신촌에 있을 때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북토크를 하러 오셔서 이 책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북토크 가서 요 나와 오기와 오늘 아침에 다녀라고 하는 시집까지 두 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 오기는 한 3편 정도 이제 서점에서 읽었고요. 3편 읽고 나서 시집을 읽었는데 오늘 아침 단어라고 하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 시집을 구매를 했는데 시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오기의 오기가 무엇인가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책에서는 또 어떤 존재로 등장하는지 궁금했었는데 3편 정도 읽으면서 명확하게 제가 이 오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작가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었는데요. 북토크에서 작가님이 이야기하셨던 오기의 의미들은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작품을 읽을 때에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여서 글에 조금 더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북토크 잘 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것은 작가가 쓴 글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겠지만 때로는 작가의 다른 면모에
반해서 혹은 좋아서 작가의 글로 기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유희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에게 후자에 해당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다 읽지는 않고 토크를 들었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글을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영감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일상의 순간에서 뚜렷하게 포착해내는 작가의 삶 속에서의 한 장면들, 그것들을 또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글로 표현해내는 작가의 힘이 이야기 속에서 느껴져서도 되게 좋았고요. 낭독을 하시는데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떤 멋진 부분을 가진 작가님이시구나, 글도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2권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연말에 이제 서정적인 책방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책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작가님 북토크를 다녀오면서 구독자님께 드릴 책도 사인을 받아서 한 권 이렇게 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저도 사인을 잘 받아서 왔습니다. 사인도 되게 멋지죠. 그리고 또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또 섬세한 감성 이런 것도 저 살짝 느낄 수 있어서 역시 시인은 다르시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디 이렇게 다 다르게 써주시죠?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현장에서 선물로 받은 책인데요. 이게 아마 신간이신 것 같아요. 사진과 시라는 제목의 아마 에세이인 것 같은데, 여긴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담아서 써주셨어요. 저 이것 때문에도 되게 감동이었고, 아마 저에게 이렇게 다 다른 이제 사인을 남겨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다 다른 문장을 써주셨을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책에 대한 다른 독자들의 사랑이 좀 많이 느껴지는 현장이어서 전 또 이 책에 대한 기대가 또 큰데요. 이 책도 또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인이 쓰시는 글이어서 에세이도 굉장히 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난다의 시적절 시리즈 자체가 시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글로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고, 또 시를 대중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작으로 난다 출판사에서 기획한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를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조금 더 편안하게 읽혀지지는 않지만 작가님이 추구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짧게 2권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체와는 전혀 다르게 조금 더 예전, 과거의 감성들이 줄을 이루는 글들이 많아서 이 작가님께서 추구하는 세계와 감성과 시대 흐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조금 가늠할 수 있었고, 그런 좀 편안하고 예스러운,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편 한 편의 글들이 이 작가님의 매력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조금 읽었는데, 아직 많은 글을 읽지 않아서 아직은 감상평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책들도 제가 천천히 읽어보고, 또 유희경님의 작품들도 또 리뷰해보는 영상으로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책을 많이 사놓고 읽지도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를 좀 슬프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또 제가 너무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또 책을 주문을 했고,
유희경 시인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이 또 궁금해서 또 주문을 하고, 또 한강 작가님의 아직 읽지 못한 작품 그 여자의 열매 내용이 또 궁금해서 또 주문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많이 읽지는 못하면서 책을 많이 산다라는 것이 약간 내가 좀 불안하다.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해서 제가 또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요즘 하는데요. 네, 여전히 저는 많은 책을 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늦지 않게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책 소개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좋은 책과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